새벽 5시 반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부엌에서 혼자 도시락을 싸던 그 아침이 떠오르시나요? 1982년 가을, 수원 어느 동네의 좁은 골목 안, 방 2칸짜리 전셋집. 명옥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골로 위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안치고 찬장을 열어 반찬통들을 꺼내는 일. 그 일이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언제나 조용히 혼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딸 진이는 중학교에 입학한 지 반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말수가 조금 줄었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늘었고 친구 이야기가 밥상 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계란말이에 김치, 멸치조림, 그리고 갓 지은 밥. 도시락 2칸에 넉넉하게 눌러 담고 고무줄을 2번 감아 진이의 가방 옆에 놓아뒀습니다. 진이가 교복을 입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챙기다가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정말 슬쩍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 좀 빼면 안 돼? 명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진이는 이미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피한 것 같기도 했고 별것 아닌 말이라는 듯 툭 던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그냥 냄새가 좀 나서. 그리고 김치 국물이 새어서 책에 물들을까봐. 그 짧은 대화가 부엌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진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명옥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많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그 감정을 얼굴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서운해도 웃었고 속상해도 밥을 지었고 지쳐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명옥은 그날 저녁 반찬통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묵은지 1통, 열무김치 1통, 깍두기 1통. 장독대가 없는 전셋집이었지만 조그만 부엌 한쪽에 항아리 대신 플라스틱 통들을 줄 세워뒀습니다. 그것이 명옥의 살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옥은 김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햄을 얇게 썰어 노릇하게 부쳤습니다. 계란말이도 하였어요. 시금치는 전날 밤 미리 데쳐뒀습니다. 색깔을 맞췄습니다. 노란 계란, 초록 시금치, 분홍빛 햄. 예쁜 도시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진이는 그 도시락을 보며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별말은 없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학교로 갔습니다. 명옥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맥심 커피에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 설탕 1스푼이었죠.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등굣길 아이들이 떼지어 지나갔습니다. 진이의 뒷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옥은 커피 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명옥은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마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는 안내원은 22살쯤 돼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볼이 발그레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안내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들더니 빈자리에 명옥을 안내해 줬습니다. 조심하세요. 길이 울퉁불퉁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골목들이 지나갔습니다. 빨래가 널린 옥상, 연탄가게, 구멍가게 앞에 쌓인 연탄 더미들.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명옥은 문득 아침 생각이 났습니다. 김치 냄새가 난다. 그 말이 또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명옥이 담근 김치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배합, 젓갈 넣는 양, 마늘 써는 방식. 손맛이 비슷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몰래 뿌듯했었습니다. 그 김치가 딸에게는 창피한 냄새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안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실 분,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명옥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조금 따가웠습니다. 버스 안이 건조해서였는지 다른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명옥은 또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햄이 있었습니다. 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그냥 김치 넣어줘. 명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이는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귀끝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왜? 진이가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점심때 미영이가 그러더라. 뭐라고? 너네 엄마 반찬 맛있다고. 근데 왜 김치가 없나고 엄마 김치도 먹어보고 싶다네. 미영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대화 많이 했거든. 내가 내일은 김치 꼭 싸온다고 했어. 명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리 준비해 놓은 김치볶음을 넣어 주었어요. 오늘은 김치볶음이야.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어. 명옥은 부지런히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볶음을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고무줄을 2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진이의 가방 옆에 놓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진이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애들이랑 도시락 같이 먹는데 내 김치볶음이 제일 먼저 없어졌어. 고마워, 내일도 부탁해.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진이는 어른이 됐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명옥이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무릎이 시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조금 힘들어졌고 손마디가 굵어져 고무줄 감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이가 손자를 데리고 명옥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진이가 멈칫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서 김치볶음이 익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수십 년 전 교복 가방 안에서 피어오르던 바로 그 냄새. 엄마 뭐해? 손자 온다고 김치볶음 했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손자한테로 걸어갔습니다. 진이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그 냄새 속에서 어딘가 오래된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말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그 마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냄새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아침을요.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던 새벽. 아직 온 집안이 잠들어 있는데 혼자만 부엌에 서 있던 그 시간. 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뚜껑 사이로 밥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그 순간. 도시락 반찬 하나를 고를 때도 그냥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뭘 넣었는지 떠올리고 오늘은 뭘 좋아할지 생각하고 색깔도 한번 맞춰보고 그렇게 작은 두 칸 안에 온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고무줄을 감고
가방 옆에 놓아두던 그 손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아이가 점심시간에 뚜껑을 열고 한 숟갈 떠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부디 맛있게 먹어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다 와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 마음들을 말로 다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도시락 뚜껑을 닫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고무줄 한 번 더 단단히 감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시절의 도시락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꾹꾹 눌러 담은 말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시절 새벽마다 부엌에 서셨던 모든 어머니들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